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 신탁 통치 방안은 민족 내부의 극심한 이념적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찬탁과 반탁 논란은 좌우 대립을 극대화했고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은 한반도의 운명을 국제정치의 종속물로 전락시켰습니다. 군사적 편의를 위해 지도 위에 그어진 위도 38도선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냉전의 단층선이자 반만년의 긴 역사를 함께한 단일 민족의 허리를 단칼에 베어낸 비정한 운명의 선이 되었습니다. 1950년 초 극동아시아의 정세는 급격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치슨 라인 선포는 한반도를 전략적 방위권에서 제외하는 치명적인 신호를 보냈고, 이는 북한의 무력 통일이라는 오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고요를 가르는 거대한 포성과 함께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묵인 아래 군사력을 증강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군 앞에 나타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무적 기갑부대를 분쇄하고 베를린을 점령했던 소련제 T-34 탱크 242대의 무거운 철갑이었습니다. 단 한 대의 전차도 변변한 대전차 무기 하나 없던 신생 대한민국에게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절망이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전선은 끊임없이 남으로 밀려났고 반만년의 역사를 짊어진 채 이제 막 태동한 신생국 대한민국의 운명은 낙동강이라는 가느다란 최후 방어선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낙동강 너머의 사투에 매몰되어 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파견된 연합군과 신생 대한민국은 전세를 일거에 뒤집을 거대한 비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은 적의 허를 찌를 유일한 해법으로 인천을 지목했습니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전술을 넘어선 신념과 도박의 경계에 선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인천은 최악의 상륙지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수간만의 차와 많은 함대를 투입하기엔 너무나도 협소한 수로는 연합군 함대에게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이 절망적인 수식어는 1950년 9월 15일 새벽 파도를 가르는 261척 함대의 징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의 보급 라인을 단숨에 차단하고 전장의 허리를 끊어낸 이 과감한 승부수는 절벽 끝에 서 있던 신생국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상륙 13일 만인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마침내 반만년 역사를 품은 민족의 심장이자 신생국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중앙청 옥상에 다시 휘날리는 태극기는 단순한 영토의 탈환을 넘어 35년 식민 지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신생 민주국가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방역의 물결은 38선을 넘어 북쪽을 향해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승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38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세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유엔군은 주저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잠자던 거인인 중공과 소련이 움직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워싱턴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게 38선은 반드시 허물어야 할 비정상의 경계이자 35년의 식민 지배를 딛고 일어선 신생국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수권이었습니다. 그에게 38선은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어진 국제정치의 흉터일 뿐이었으며 전쟁이 시작된 순간 이미 군사적 정치적 의미를 상실한 지워진 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승만의 결단은 38선 너머의 통일을 향한 거대한 흐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닌 38선 너머의 완전한 통일이었습니다. 그는 외교적 수사보다 민족의 생존과 통일을 선택했습니다. 유엔군이 멈추더라도 우리 국군은 징역한다. 단호한 명령 아래 국군 제3사단은 망설임 없이 북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1950년 10월 1일, 마침내 우리 군은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날의 기원이 된 이 위대한 진격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이 땅에 비로소 통일의 서광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국군은 파죽지세로 평양을 향해 내달렸고 조국 산천에는 다시 한번 하나의 역사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8선을 넘어선 진격은 거침없었습니다. 평양을 지나 청천강을 건너 개마고원의 험준한 산맥을 뚫고 마침내 한반도의 끝자락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단일 민족의 완전한 통합, 그 반만년 역사의 숙권이 비로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닌 평생을 바쳐온 통일 독립 국가의 실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38선은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어진 국제 정치의 임시 경계일 뿐이었으며 이제 그 흉터를 지우고 온전한 하나가 되는 길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은 마침내 압록강변 초산에 도달하였습니다. 장병들은 차가운 강물을 수통에 담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35년 식민 지배의 사슬을 끊고 이제 막 일어선 신생국 한국이 마침내 잃어버린 국토를 되찾고 조국 통일을 목전에 두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국 통일의 꿈이 손에 닿을 듯했던 그 순간,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반전을 들이밀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혹한이 몰아치던 북쪽 산맥 너머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붉은 그림자가 전선을 덮쳐왔습니다. 바로 모두가 우려하고 있던 중공군의 개입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일본과의 중일 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실정 영험이 풍부한 군대였습니다. 밤마다 사냐를 뒤덮는 기괴한 꽹과리와 나팔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인해 전술 앞에 압록강물을 담았던 환희의 수통은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후퇴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장진호의 좁은 계곡에서 그리고 흥남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몰려오는 적들과 사투를 벌이며 남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35년의 어둠을 뚫고 이제 막 태동한 신생국 대한민국에게 이 후퇴는 단순한 전술적 이동이 아닌 민족의 생존이 걸린 비극이었습니다. 1951년 1월 4일, 우리는 다시 적에게 서울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를 건너는 수백만 피란민들의 행렬 속에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이 땅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절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전선은 다시 38선 인근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제 전쟁은 거대한 영토의 이동이 아닌 지도 위의 선 하나를 지키기 위한 비정한 힘겨루기로 변해갔습니다. 35년의 긴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 막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신생국 대한민국에게 고지의 주인은 바뀌어도 산천을 적시는 피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 이 잔혹한 소모전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휴전회담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동안 전선의 시계는 참호 속에 갇힌 채 흐르지 않았습니다. 백마고지, 적영능선, 단장의 능선, 이름 없는 고지 하나를 뺏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젊음이 세우러지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어제의 아군 고지가 오늘의 적군 고지가 되는 일진일퇴의 반복 속에 발밑에 뒹구는 수만 발의 탄피와 이름 모를 전우의 유품들은 이 전쟁이 더 이상 영토의 문제가 아닌 승자 없는 고지 위에서 서로의 내일을 지워가는 처절한 소모전임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견뎌온 이 땅의 산하가 포연에 휩싸여 신음하던 그때, 우리는 완벽한 승리의 환호가 아닌 총성이 멎기만을 바라는 휴전이라는 이름의 기나긴 기다림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1953년
전선의 포성은 여전했지만 외교의 장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완전한 평화도 통일도 아니었습니다. 1953년 3월 절대 권력자였던 스탈린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전장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았던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는 태도를 바꾸었고 지루하게 이어지던 휴전협정은 비로소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일 없는 휴전은 민족의 사형 선고라 믿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전 세계를 뒤흔든 초강수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였습니다. 그는 이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35년의 식민 지배라는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제 막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첫발을 내디뎠던 신생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획득한 가장 값진 외교적 승리이자 미래를 향한 생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한반도의 포성은 멈췄습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것은 마침표가 아닌 잠시 멈춘 쉼표, 그리고 잿더미가 된 조국의 산하였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였지만 우리는 절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름 모를 고지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청춘의 희생, 그 피로 물든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끝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도약은 훗날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볼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새겨진 명비 앞에 서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지켜낸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려 합니다.